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실 때 이혼을 내가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물론 무작정 그날의 기분으로 이혼을 통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혼에 관해서 막연히 내가 이혼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고 이혼을 바로 통보해서 시작을 하시면 의외로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통보하기 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실 때 변호사 비용도 아깝고 우리끼리 이혼을 하자,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한테 이혼 문의를 하시면서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자, 근데 협의 이혼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혼을 맘먹었을 때 내 맘먹은 대로 이혼을 법원에서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소송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적어서 법원에 이대로 이혼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이 이혼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협의 이혼은 이런 변호사의 도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혼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가셔야지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정의롭게 이혼을 시켜줄 거야,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첫 번째, 아무런 계획 없이 단순히 이혼하자고 시작한 이혼은 오히려 손해만 보고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할 때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한다. 두 번째는 재산 분할은 이렇게 한다. 세 번째는 양육비는 이렇게 한다. 네 번째는 위자료는 이렇게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양육을 누가 하고 양육비를 누가 지급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적어서 가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혼할 거니까 알아서 이혼을 시켜주겠지, 거기 가면 해결해 주겠지, 이 협의이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내용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 오셔야 되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혼만 되는 것이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법원에 가시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알려드립니다. 이런 항목을 정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혼 통보를 했고 협의 이혼이 들어갔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죠. 서로 많이 갖겠다고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다투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통보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이혼을 통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 더 이상 다투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시작한 이혼인데 일단 이혼 통보하시면 이전보다 더, 남보다 더 못하게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완전 진흙탕 싸움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대화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부부간에. 그런데 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서로 싸울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특히 소장, 준비서면, 상대방 서로 하고 싶은 말에 관한 공방이 계속 되는데요. 내가 배우자의 잘못에 대해서 소장에다가 적고 준비서면에다가 내용을 적으면 상대방도 내가 적은 소장의 내용, 준비서면의 내용 하나하나 다 토를 달아서 공방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사소한 점부터 큰 문제까지 전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된다고 하는 거겠죠. 변호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뢰인은 말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적어서 다투긴 하지만 사실 저희로서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희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이런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도움을 드리는 거죠. 서로 이혼에는 합의하고 재산 분할만 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해서도 완전히 말이 다릅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말을 다 토시 하나까지 반박하시려고 하면 에너지 낭비일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사실 누구의 잘못이 큰지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는 것은 이혼 통보 전에 어떤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장을 하고 반박이 필요하다, 정리를 좀 하셔서 이혼을 통보하시면 그 점에 대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이 이게 생각을 놓치시는 부분인데 이혼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목돈이 들어왔어요. 내 명의로는 돈과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이혼 소송을 통해서 내가 돈도 받고 부동산이죠, 명의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 명의가 되면 세금도 내가 내야 되겠죠.
또 내가 별다른 벌이가 없거나 한다면 사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목돈이 들어와도 재산을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유지, 재산세, 뭐 관리 유지비, 기타 세금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꾸준한 수입이 없다면 사실은 이 생계 유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는 재산 분할에 전혀 영향이 없고 위자료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법원은 유명한 뭐 소송이 아니고서야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위자료로 이혼 이후의 삶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변호사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서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이혼, 이혼이 성공적인 게 있을까 싶으시겠습니다만 성공적인 이혼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혼은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통보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빌겠습니다.